다음은 일본 제품 공공구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며 미래 세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26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 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 기업들은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은커녕 공식 사과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9일 강복 73주년을 앞두고 우리는 진정한 강복은 이루어졌는가? 라는 고민으로 최근 3년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 공공구매에서 일본산 제품 현황을 제출받았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된 자료만으로도 최소 570억 원 이상의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양의 자료를 일일이 찾아서 제출해 주신 담당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 자료는 원산지 기준에 대한 모호성과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누락된 부분도 많고 구입한 물건의 생산국 자료가 없어 사실과 일치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낮게 잡아도 최소 이 이상의 일본산 제품이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공구매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구매만큼은 역사의식과 우리 민족 자존심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국은 일본 전범기업의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 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압력을 행사하여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독일이 사과와 배상을 할 때까지 독일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내 기업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의식 없이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공구매에서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니냐, 국제조약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는 등 비아냥과 비판을 쏟아냈고 심지어 SNS상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일부 언론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제가 독도 수호 운동을 20년을 하면서 일본과 싸운 내공이 있기에 그 정도에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주장이 과연 국제화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고 국제조약에 위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18대 국회에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기업에 대한 국가 발주 입찰 제한 내용을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된 바도 있었습니다. 물론 특정한 일본 기업에 대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경우 WTO 정부 조달 협정 중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본 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그 대안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차원에서 WTO 정부 조달 협정상 개발 대상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 등에서는 과거사 미청산 일본 기업에 대하여 국가 발주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WTO 정부 조달 협정상 개방 대상 공공기관에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해당되지만 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제외됩니다.
또한 WTO 정부조달협정 부석서 1에 대한 주석 3호를 보면 이 협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형령에 따른 수의계약 및 중소기업 할당분 조달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법에 관한 농수축산물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은 제외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그 주요 골자는 국내 일부 공공기관이 전범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제18대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향후 전범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자제하는 성과를 낸 바 있는데 최근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이 전범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이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의 수의계약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제한 대상자에 전범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법인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기업을 전범기업뿐만 아니라 전범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법인까지 확대하자는 개정안입니다. 물론 본 개정안은 현재 해당 상임위의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2012년 8월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는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강제징용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배상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제한하는 강력한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2013년 김성한 전라북도 교육감님은 프린터, 비디오, 카메라, 캠코더, 복사기 등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이 많다면서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최대한 억제하라고 확대간부 회의를 통해 지시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뭐 말씀 다 마치시고. 네. 그동안 국회와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전범기업의 주머니에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흘러들어간 것을 막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과 국회, 정부, 대통령의 생각이 과연 국제화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생이고 국제조약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서울시가 앞장서서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본의원의 주장에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 굉장히 중요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저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전쟁 범죄나 비인도적 범죄에 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번 징용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그로 인한 한일 간의 이 외교 관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여러 가지 유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분단된 동서독 간에 또는 냉전 때문에 많은 동구권 국가에 대해서는 이 서독이 제대로 배상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재단을 따로 만들어서 이 전범 기업들이 전부 배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럽에서 진행된 것에 비하면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부분이 철저히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중에서 이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왜 정부 기관이나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입을 하냐, 뭐 예컨대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예컨대 서울시가 구입한 거 방송 장비, 의료기기, 뭐 이런 수질 측정기, 누수 탐지기, 말하자면 조금 특정한 분야에 국한돼 있고, 그리고 그것이 대체가 쉽지 않은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이 이게 조약이지 않습니까? 조약은 헌법과 법률보다는 더 상위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 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약을 사실상 위반하게 되는 뭐 이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의 지적이 충분히 공감이 갈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을 국산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좀 더 정밀하게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특히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은 얼마든지 우리 국산품으로 사용하라고 시장님께서 지시하셔도 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시장님은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그들이 책임지지 않겠다면 우리가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시장님의 확고한 역사 인식에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